여러분, 살면서 사람 때문에 속 썩이는 일 많으시죠? 특히 매일 얼굴 보는 배우자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 바로 남편의 식탐 때문에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었다는 한 아내분의 이야기인데요. 식탐이라는 말에 고개를 갸우뚱하실 분들도 계시겠는데요. 사연을 듣다 보면 이 아내분의 사연에 공감을 외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과연 이 아내분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사연에는 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40대 주부입니다. 결혼 10년 차에 접어든 저는 요즘 남편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습니다. 남들은 살면서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고부 갈등 같은 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다곤 하지만 저는 그런 흔한 문제도 아닌 바로 식탐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30대 초반에 만나 연애 2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남편은 훤칠한 키에 다정한 성격, 안정적인 직업까지 가진 소위 말하는 엄친아였습니다. 저에게도 늘 잘해주고 배려심도 깊어서 결혼 전에는 그 어떤 단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도 네가 어떻게 저런 남자를 만났냐 하며 부러워할 정도였으니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여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 모든 게 연기였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결혼 후 신혼생활은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차려준 아침을 허겁지겁 먹어치우기 바빴고 제가 아껴둔 간식은 늘 남편의 뱃속으로 사라지기 일쑤였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깜빡했나 보다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니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내가 어제 먹으려고 아껴둔 초코 케이크 어디 갔어? 내가 먹었나? 미안, 배고파서. 나도 모르게. 늘 이놈의 배고파서 나도 모르게 타령이었습니다. 미안하단 말은 하면서도 다음 날이면 또 다른 음식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반찬도 순식간에 동나고 아이들 주려고 숨겨둔 과자도 남편의 레이더망을 벗어날 수 없었죠. 어느 날은 제가 좋아하는 한정판 과자를 어렵게 구해서 숨겨두었는데 아주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이거 내가 얼마나 어렵게 구한 줄 알아? 어떻게 허락도 없이 먹을 수가 있어? 미안. 너무 맛있어 보여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속은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남편은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그저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식탐이 단순한 식탐이 아니라 저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설마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기적일까 하는 의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었습니다. 남편의 식탐은 저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피해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초등학생이 된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한창 먹성이 좋을 나이인데 남편 때문에 제대로 먹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특히 외식이라도 나가는 날이면 남편의 식탐은 가관이었습니다. 뷔페에 가면 남편은 접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온갖 음식을 쓸어 담기 바빴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좀 챙겨주라고 하면 남편은 그것보다 자기 앞에 놓인 음식을 먼저 다 먹으려고 했습니다. 애들은 나중에 먹어도 돼. 아빠가 먼저 먹고 줄게. 남편은 아이들을 먼저 챙겨줄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자기 음식을 조금 나눠줄 생각도 전혀 없었죠. 아이들은 그런 아빠의 모습에 익숙해졌는지 자기들끼리 눈치를 보며 혼자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간식도 남편이 먼저 먹어버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엄마, 내가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둔 우유랑 빵 없어졌어. 어머, 어디 갔지? 아빠가 먹었나? 엄마가 미안해. 다시 사줄게. 저는 그때마다 아이들에게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내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냐? 먹을 걸로 유난 좀 떨지 마. 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했습니다. 그깟 빵 하나 없어진 게 그렇게 큰일이야? 자기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리고 애들이 밥을 안 먹고 그런 걸 먹으니까 키가 안 크는 거야. 애들이 먹을 거라고 남겨둔 건데 그걸 왜 허락도 없이 다 먹어버려? 애들 생각은 안 해? 애들이야 또 사주면 되지. 뭘 그렇게 따지고 들어. 그리고 내가 돈 벌어오잖아. 내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까워? 남편의 무신경한 태도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탐 때문에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건 물론이고 저에 대한 배려심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에 제 속은 썩어 문드러졌습니다. 가족여행을 갔을 때 남편의 식탐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여행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갔는데 남편은 뭘 시킬 거라는 상의도 없이 혼자 세 사람 몫의 음식을 시켜놓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 있어도 남편은 자기가 시킨 음식에만 집중했습니다. 이거 내가 다 먹고 나중에 시켜줄게. 아빠가 먹는 거 방해하지 마. 그날 아이들은 먹고 싶어 하던 음식을 결국 먹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거나 편의점에서 간단히 사온 음식으로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정이 떨어지는 것을 넘어 남편이 식사하는 것에 혐오감까지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행의 즐거움도 남편의 식탐 때문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께서 직접 농사지은 쌀로 떡을 만들어 보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떡 같은 간식을 워낙 좋아해서 저는 아이들 간식으로 주려고 냉동실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이들이 떡을 먹고 싶다고 해서 냉동실을 열어보니 떡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아이들은 울상을 지었고 저는 의심되는 남편에게 따졌습니다. 여보, 냉동실에 떡 어디 갔어? 애들 주려고 시어머니가 직접 해주신 건데. 아, 그 떡? 내가 어젯밤에 야식으로 다 먹었어. 너무 맛있어서 나도 모르게. 아니, 그걸 혼자 다 먹어? 어머니가 다 같이 먹으라고 보내주신 거 아니야? 애들 먹으라고 따로 냉동실에 보관해둔 건데 그걸 다 먹으면 어떡해? 아니, 내가 좀 먹으면 안 돼? 내 입은 입이 아니야? 그리고 애들은 떡보다 밥 같은 걸 챙겨야지.
떡은 살만 쪄. 남편은 오히려 제가 유난스럽다며 핀잔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떡이 없어졌다는 사실에 실망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남편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또 하루는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저녁을 대충 먹으려고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미리 얘기해서 각자 알아서 저녁을 해결하자고 했죠. 저는 간단하게 컵라면이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부엌에 가보니 제가 아껴둔 컵라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남편에게 물어보니 여보, 내가 혹시 사둔 컵라면 못 봤어? 딱 한 개 남아서. 아, 그 컵라면? 내가 먹었지. 배고파서 나도 모르게. 아니, 그럼 나는 뭘 먹어? 내가 아프다고 얘기했잖아. 아휴, 아프면 그냥 굶어. 아니면 뭐 알아서 시켜 먹든가. 내가 자기까지 챙겨줘야 돼? 그리고 자기는 살 뺀다고 계속 했잖아. 잘 됐네. 남편의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폭발했습니다. 아픈 저를 걱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살을 빼라는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다니. 저는 그날 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어쩌겠어요. 애들도 있고. 내가 선택한 남편이다 하면서 잠이 들었죠. 근데 사건은 애들 생일날 또 터졌습니다. 아이들 생일 당일 저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아이들은 케이크를 보자마자 환호했고 생일 파티를 마친 후 남은 케이크는 냉장고에 넣어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이들이 일어나자마자 케이크를 먹으려고 냉장고를 열었는데 케이크가 절반 가까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저는 이미 범인이 누군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케이크 누가 먹었어? 아, 내가 밤에 출출해서 조금 먹었어. 맛있더라고. 아빠, 그거 내 케이크인데 내가 먹으려고 아침에 남겨둔 건데. 뭐 어때? 아빠가 돈 벌어서 또 사주면 되지. 그리고 아침부터 케이크 먹으면 배 아파. 괜찮아.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지만 아이들은 기대했던 터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식탐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가정의 행복을 파괴하는 주범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대로는 아이들까지 망가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식탐 때문에 이혼까지 생각하게 된 저는 결국 시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셨고 남편의 식탐 문제에 대해서도 몇 번이나 안타까워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 안타까워하셨던 이유가 제 뒤통수를 후려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님, 제가 사실 요즘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식탐 때문에 아이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제게도 너무 이기적으로 구는 것 같아서 더는 못 참겠어요. 아이고 며느라, 내가 미안하다. 다 내 탓이다. 내가 어려서부터 오냐오냐 키워서 저렇게 된 것 같다. 시어머니는 남편의 식탐이 어린 시절의 불행한 기억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생활고 때문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느라 남편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굶었어. 그래서 먹을 것에 대한 집착이 강한 모양이다. 내가 좀 더 잘했어야 됐는데. 민수가 어렸을 때부터 남들처럼 풍족하게 먹고 자랐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저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남편의 식탐이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어렸을 적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시어머니의 진짜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민수한테 항상 이야기했단다. 너는 커서 절대 굶지 마라.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살아라 하고, 며느라, 네가 좀 이해해줘라. 우리 아들이 먹는 거 가지고 조금 그러는 거 네가 조금만 참아줘라. 하지만 어머니, 남편 때문에 애들도 스트레스 받고 있잖아요. 애들이 먹을 걸 남편이 다 먼저 먹어버리는데. 애들은 네가 좀 더 챙겨주면 되지 않겠니? 내 아들도 어렸을 때 배고팠던 서름이 얼마나 크겠니? 좀 양보해줘라, 며느라. 네가 좀 더 희생하면 되지 않겠니? 남편의 식탐은 어렸을 적 배고픔 때문이 아니라 내 아들은 특별하니 네가 이해하고 희생해라는 시어머니의 가르침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남편의 뻔뻔함이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친딸처럼 아껴주셨던 어머니였지만 아들에게는 달랐던 거겠죠. 남편은 시어머니의 그릇된 가르침 속에서 자랐고 자신의 행동이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는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여보,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식탐을 이해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 당신 때문에 내가, 그리고 또 애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아, 또 그 얘기야? 지겹지도 않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냐고. 난 그냥 먹고 싶은 거 먹었을 뿐이야. 쪼잔하게 정말 왜 이래? 그거 가지고 자기가 너무 유난 떠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우리 엄마도 당신 보고 이해해 달라는데 자기는 또 왜 그래? 남편은 시어머니를 방패 삼아 저를 더욱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던 제 자신이 바보 같았습니다. 이 상황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늘 평행선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해도 남편은 자신의 이기심을 정당화하기 바빴습니다. 오히려 제가 너무 예민하고 유난스럽다는 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아빠를 피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통보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계속 이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면 난 더 이상 당신과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그깟 먹는 것 때문에 이혼을 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이 제일 문제야. 당신의 행동이 우리 가족을 망가뜨리고 있잖아.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정말. 남편은 제 말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 그렇게 유난 떨다가 후회하지나 마. 누가 당신 같은 여자를 받아준대? 그리고 이혼하면 애들은 내가 키울 거니까 양육비는 꼬박꼬박 보내.
저는 남편의 뻔뻔함에 분노를 넘어 체념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와는 더 이상 대화도 희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미움도 아닌 공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남편과 살다가는 저도 아이들도 모두 망가질 것 같다는 불안감이 저를 짓누릅니다.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혼만이 유일한 해답일까요? 남편의 식탐이라는 사소한 문제로 시작된 이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저는 어떻게 끝내야 맞는 걸까요? 정말 이혼만이 답일까요? 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분께서 겪으신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이기심과 시어머니의 잘못된 교육이 빚어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사연자분이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사연에는 밤은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